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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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석유와 탄핵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갑자기 우리가 산유국이 됐습니다. 아, 네, 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급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이런 의견이 제일 높거든요. 갑자기 네. 이제 석유를 들고 나왔는데 네, 네. 포항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 140억 배럴이 뭐 매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눈여겨봐지는 것은 이게 첫 국정 브리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윤석열이. 네네. 근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진지해요. 진짜로 믿고 있나 보네.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속이려고 하는 건지 믿은 건가 선생님? 믿을 수도 있죠. 왜냐면 천공이 아. 이미 얘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천공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네, 네. 야 이거 또 천공이냐? 스승님이 있다 했는데 네. 안 파봐도 아는 거지. 뭘. 있다면 있는 거지. 그럼 그 말들이 많은 건가요? 스승님 말로는 깨끗하다는데 두바이유보다 더 좋다는데. 네. 세바이윤가? 네, 천공이 네. 뭐 또 모르죠. 또 파서 먹어봤는지. 자, 어쨌든 뭐 네. 진지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 윤석열은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지금 이제 몰린 특검들, 네네. 최혜병 특검이 지금 자꾸 뭐 터진단 말이에요, 자꾸.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딜덮어 보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 탄핵할 때가 아니고 아. 석여놨는데 좀 놔둬봐 좀 팔 네. 때까지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건 선생님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 가슴에 좀 불질러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 기름을 부은 거라니까요. 이제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는데 석유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네, 140억 배럴을 뿌렸습니다 이번에. 네. 140억 배럴을. 그러니까 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네네. 매수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을. 네. 야 석유 있다는데 예. 탄핵이고 뭐고 일단 좀 놔두고 네. 날 좀 도와줘.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나겠죠. 예. 왜냐하면 개돼지 취급하는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은 딱 두 가지의 국민을 대하는 게 화나면 이거 처먹어. 약간 이렇게. 퇴직과 당근 때리든가 아마 네네. 뭐 사정 정국을 만든가 압수수색을 네네. 하든
공포 정치를 하든 전쟁 쪽으로 가거나 저희가 우려했던 거기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씩 이제 던져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놈이 진짜로 던져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것을 맨날 말로만 던져준단 말이에요. 민생 토론회 25번. 민생 토론에서 뭐 몇백 조? 뭐 천조인가? 그거 풀었는데 뭐 온 게 있어야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딱 들으면 저 자식이 또 우리를 뭘로 보고 매수하려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돈 몇 푼이라도 주고 매수를 하든가. 실제로 주든가. 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게 뭐 그 시출을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뭐 앞으로 한참 남았더라고요. 아우 멀었죠. 네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유조는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일 경제성이 없죠. 왜냐면 땅에서 파서 쭉쭉 나오는 거하고 바다에서 뽑아내는 거하고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알듯 말듯 하니까 더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애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니네가 확인해 볼 거냐 바다에. 있어 거기 있다 믿어봐 있어 이런 그렇죠.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이제 21%라는데요 지지율이.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여기서 석유 나올 확률이 21% 아니냐 혹시.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좀 되면 좋겠는데. 21%라도 되면. 석유 그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네네. 이게 선생님 박정희가 그 75년 76년 이때 포항에서 석유 나온다고 똑같은 기사가 있더만요 보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드럼통을 갖다 놨대요. 네. 이게 거기서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맛도 보게 했대요 이렇게.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름이 정제유였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서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주유소에서 그러니까요. 뽑았겠죠. 완전 생쇼를 한 거죠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발칵 뒤집혔고 심지어는 조갑제도 그때는 뭐 탐사 전문 기자였대 조갑제가. 네네. 조갑제가 그때 이거 이미 아니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라고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그래도 그걸 듣고 국민들이 약간 흥분했었다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네. 산유국 된다 이제. 뭐 즐겁다 신난다 뭐 등등의 분위기가 좀 있었대요.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박정희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대죠. 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미국의 원조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한국 경제를 살려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흐름에서 석유까지 터졌다 하는 그런 어떤 기분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었고. 박정희 때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공동체 의식이 나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석유가 터지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 국가에 잘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나름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사실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반응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석유 발견됐다 그러면 그게 어쩌라고. 그래서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뭐 석유 그래서 너 막 펑펑 나오면 나한테 돈 줄 거니까. 네.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시큰둥하죠. 옛날하고 반응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안 먹힐 거 계속 쓰는데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힐 줄 알고 하는데. 네, 안 먹히죠. 오히려 안 먹힌다.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염장 지르는 짓만 하는 거예요. 염장 140억 배럴을 넣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생님 이제 그런 의문도 듭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왜 총선 전에 발표를 안 했을까? 그때 천공이 안 알려줬나 보지. 총선 때는. 이게 맞아. 천공이 방송했다는 게 지금 한 달 전인가? 그러니까 총선 뒤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전에 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총선 전에 했으면 선거 개입이니 한 역풍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총선 전에 했다 그러면 야당 같은 데서 강력하게 진짜냐 아니냐, 너 이거 총선에 개입하려고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더 큰 역풍이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자기들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천공이 내가 먼저 얘기하고 방송에서 네가 얘기해라 이랬을 수도 있고. 늘 내가 앞서서 얘기하니까 그 뒤를 따라서 말해라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높죠. 그게 제일 높은 것 같죠, 선생님. 그러면 21%가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는 된다 이런 정도의 인식은 있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국힘당대에서 술 처먹은 거 보면
술도 먹고 맥주 파티하고 이런 거 계란말이도 하고 네, 뭐 김치찌개도 해서 먹는 거 보면은 그 표정들이나 뭐 말하는 거 보면 얘는 심각하진 않아. 아주 심각하게 느끼진 않는다. 아, 선생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중에 저는 뭐 지지율이 1%가 돼도 뭐 걱정 뭐 할 건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 갈 길을 가겠다. 아 이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에 제일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이게 지금 혹시 이 뭔가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석유 관련된 지금 실제로 많이 뛰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주가 조작하면 또 저희들 딱 떠오르는 이름 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김모 씨, 네, 김모 씨. 혹시 또 뭐 김건희나 뭐 김건희 오빠나 이쪽에 뭐 혹시 뭐 관련돼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뭐 앞으로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놈들이 워낙 돈 버는 데는 재주가 튼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뭐 이쪽이. 또 몰라 이제 그쪽 바다 쪽으로 고속도로 뚫으려고 그랬지. 좀 휘게? 바다로 휘게. 포항 쪽으로. 좀 이렇게 휘게. 아니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갑자기 뭐 생직사 사직생 하길래, 야 저기다가 또 고속도로 놓으려고 그러나? 아니 그때 원래 뭐 예전에 뭐였습니까? 그 김건희와 연관이 돼 있다는 삼부토건이었나요? 네네네. 그렇죠. 뭐 조남욱 회장인가? 뭐 걔가 그쪽에 약간 좀 관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뭐 재건할 때 뭐 참여하는 거 노리고 주식도 띄고 좀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것도 뭔가 그런 일환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또 이제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세계적인 기업이 이거를 조사해봤다 그러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거의 뭐 1인 기업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네, 그렇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도 지금 약간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조사해봐야 되겠죠. 뭐 오늘 왔다는데 오늘 뭐 한 11시쯤인가 왔다는데요. 네.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네. 이거 뭐 믿어도 이거는 윤석열이 우리한테는 안 줘요. 어쨌든 어차피 나와도 다 자기가 먹으면 먹지. 예. 국민들한테 돈 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석유가 나오든 말든 그렇죠. 시급하게 탄핵을 해야 되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지지율 21%가 더 떨어지는 거, 2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더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놈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분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 140억 배럴을 이제 부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탄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그 21%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갤럽 조사였는데요, 이게 이 세대별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지지율은 8%? 8%. 와. 그다음에 2050은 10%. 나머지 10%. 네. 그다음에 60대가 30%고요. 네. 70대에 가면은 이제 한 49%, 50%, 네, 겨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완전히 정책들이 다 노인을 위한 정책이다. 네. 그러니까 석유 약간 박정희 때 약간 이런 향수, 약간 이런 것들로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역으로 보면 서울은 17%. 와, 인천 경기는 18%.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20% 아래로 떨어진. 그렇죠. 그나마 네네. 지지율이 조금 나오는 데가 세대별로 보면 70대 이상. 예. 네. 그다음에 지역으로 보면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네, 대구 경북도 뒤집혔다 그래요. 이제 뭐 잘한다 잘 못한다고 해서 잘 못한다가 더 우세해지는 쪽으로 뒤집혔어요. 네네. 거기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21% 나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나머지 쪽은 지금 10% 정도의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다. 네. 참 이게 그 저 윤석열이 좋아하는 그 저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추세긴 해요, 선생님. 기시다도 뭐 기시다, 뭐 바이든, 뭐 독일의 숄츠도 심각하던데,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영국의 그 저 인도계 그 네. 네,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워낙 뭐 정치를 못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 국민들이 최소한 기대했던 것들 반성하는 모습,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뭐 미친놈처럼 날뛰니까 지금 계란말이나고 앉아 있고 국민들이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아마. 더 떨어질 것이다. 네네. 근데 이제 걱정했던 것처럼 떨어져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게 문제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탄핵을 하든 뭐하든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더 되겠죠. 강하게. 예.
아니 그 선생님 그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검사 탄핵 그거를 부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5대4로 부결됐죠?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야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윤석열 탄핵도 이거 네. 올라갔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으면 네. 즉 국민항쟁이 강하게 벌어지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봐야죠. 그것도.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거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됐다, 뭐 도구가 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릅니다. 과거의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최소한의 법의 기준을 두고 아하.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의식이 좀 있었어요. 예. 그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80년대까지 일이라고 보시면 틀림없고요. 아하. 네, 그나마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게 좀 남아 있었던 시절. 예. 90년대부터는 한국 사회 전 영역에서 공익성을 상실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개인별 생존 경쟁에 돌입하고 네네. 서열 경쟁에 돌입하다 보니까 아하. 다 사익 추구형 인간, 생계형 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이게- 시간에 뭐 기자와 관련해서 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법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아. 검사라고 해서 예외가 네네. 아니고 뭐 언론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해도 무리를 지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붙는 거죠. 예. 사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고 아.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국힘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네. 이게 갈라쳐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개인 간 내전인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양당제가 있는 나라의 경우 이 양당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표출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공화당 간의 대립으로 주로 예. 표현되죠. 그래서 아주 지금 적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하는 예, 그 전쟁 영화. 내전이 벌어진 영화까지 개봉될 정도로 네네. 미국은 아주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있고요. 한국도 사람들의 이 개인 간 갈등이나 이제 분노 이런 게 양당 체제에 집중돼서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네. 국힘의당, 국민의힘과 뭐 야당, 네. 민주당 네. 쪽으로 이제 충돌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갈린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서도 진영으로. 아하.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미국도 네. 그렇습니다. 아. 공화당계냐, 뭐 민주당계냐. 민주당계냐. 네, 이 사람들도 갈리는 거예요, 진영으로. 아하. 그래서 지금 5대4의 진영이 구성된 거거든요. 예. 국힘 5, 뭐 민주 사. 대4 정도. 뭐 이 정도로. 이러면 이제 계속 판결은 엉망으로 나오겠죠. 아. 뭐 세월호와 관련된 것도 하나 올라갔는데 각하됐다 그럽니다. 네. 5대4로. 뭐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세월호 건요. 네네네. 아. 그 뭐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판결을 계속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상태라면 끊임없이 기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민항쟁을 통해서 국민항쟁밖에 탄핵을 압박할 필요가 있고 가결하도록. 예. 그 다음에 국민항쟁을 통해서 윤석열이 끌어내려지면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은 개혁의 걸림돌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온 걸 보십시오. 뭐 노태우 때 토지공 개념이 도입됐었는데요. 네. 그나마 좀 노태우가 한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건데 예. 그것도 위헌 걸었죠. 아하, 헌법재판소에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하려고 맞아요. 국토균형 발전. 그때 뭐 그것도 관습법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걸면서 또 위헌 판결 내렸죠.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그 대북 전단 아, 살포 금지법 그렇죠. 그거 윤석열이 위헌 신청하자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북 전단이 살포됐고 네, 그게 지금 이런 오물풍선이 위험을- 날라오고 이런 위험을 자초했죠. 그게.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네네. 됐잖아요. 그러네. 헌재가 이러면 전쟁 세력들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B라 건으로 전쟁이 터진다면 헌재 책임이 크네요.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헌재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헌재가 국가의 이익과 뭐 나라의 그러네요. 민족의 이익 이런 걸 중심으로 판단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 기득권과 그 네, 자신들의 진영. 네,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그러네요.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도 상관없다 하는 네.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없애줘야 된다. 이제 그러네요. 낡은 시대착오적인 이거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왜 9명이 결정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직접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탄핵하는 거를 네네. 예? 준야 9명이 왜? 준야 다- 9명이 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그 특히 요즘 이제 가장 크게 화두되는 것이 이 주권자, 네. 국민 주권 이게 굉장히 큰 화두지 않습니까? 당원들도 당원 주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화두인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대의기구네요. 이게. 네, 그렇죠. 대기구도 아니죠. 우리가 뽑은 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임명이죠, 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예, 아무튼 지금 이제 탄핵을 빨리 하고 네. 이런 헌법재판소 계획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중동에서도 계속 이제 윤석열 비판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3일날 칼럼을 썼는데요. 윤 대통령 꼭 축하잔 돌려야 되냐. 네. 그래서 30날 있었던 그 국힘당 그렇죠. 워크숍에서 네. 의원들에게 술잔 돌리고 네. 워퍼컷도 여기서 한 건가요? 나오면서. 워퍼컷도 하고. 나오면서. 예. 근데 이날이 그 저 연결식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 저 하우킹 훈련하다가 네. 안타깝게 사망한 병사. 네네. 야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비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동아일보가 꽤 좀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요즘 조중동은 윤석열만 보면은 그냥 미칠 것 같을 건 기분일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야, 저 자식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거. 네. 저놈이 지 혼자 죽으면 좋은데 네. 우리까지 다 끌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이런 두려움, 네네. 위기의식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깨는데 예. 그보다 더 미몽에 취해 있다. 정신이 혼미한 듯하다. 네. 자, 이 얘기는요. 저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미몽은 그거잖아요.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망상.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네. 망상에 취해 있다. 아하. 이게 이제 미몽이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 좀 있으면 탄핵당할 텐데 네. 술 처먹고 좋아하잖아요. 계란 말고. 네. 거기서 이제 국민들도 약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겠죠. 동아일보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미몽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진단을 해볼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저게 왜 저러지 저게. 네. 그랬더니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미쳤다는 얘기지요. 네. 정신병자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네 그럼. 정신이 혼미하다는 게 그럼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아니 우리가 지금 싸대기 방송에서 지금 얘는 정신병자다 얘기한 건데 동아일보에서 아주 고급지게 얘기한 거군요. 미몽에 취한. 동아일보 진단. 윤석열은 정신병자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 자식이. 이 정도면은 동아일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한번 싸워야 되겠죠. 네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윤석열을 화이팅 해야죠. 자 그럼 또 동아일보 더 싸우겠죠. 네. 뭐 보면 할 겁니다. 조선일보랑도 싸워야 될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식으로까지 썼겠어요. 화가 많이 나 있다. 네, 정신이 혼미하네. 뭐 미몽에 취해 있네. 와, 그러니 이걸 보면 정신병자다. 이 사람들도 아주 미치고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네. 잘못하면 보수가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나라가 망하는 건 신경 안 써요. 조중동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되면 그 속에서 되는데,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놈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는 뭐 상관 안 하겠는데 기득권 세력 소위 극우 보수 세력을 다 절멸시키게 생겼으니까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하는 집마다 그런 걸 보니까 조언도 안 듣잖아요. 충고를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군요. 위기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그 같은 사설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수산물 판매대 가가지고 윤석열이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네. 라고 했던 그 말을 얘기를 이제 거론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 얘기도 무섭죠. 제정신. 그래, 야 그러네. 야 이게 역시 선생님이랑 분석을 해봐야 이게 제대로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신이 돌았다. 돌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정신이라면 술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 왜 자꾸 그 연찬회 같은 데다 왜 술을 갖다 놓냐 자꾸. 그러죠. 그 술에 환장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그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죠. 술만 보면 침이 질질 나고 막 이제 멍게가 떠오르고 안주를 보면은 술이 떠오르고 술을 보면 안주가 떠오르고 침이 질질 나오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신랄하게 까는 거죠. 술이나 처먹고 정신이 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거죠. 정말 완전 이게 비정상인데 그죠? 뭐 알코올 중독자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보니까 이 논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거를 사전에 그 술들을 치웠어야지 정상이다. 네.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말들을 다 연결하면 미쳤다 이놈. 미쳤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국힘당도 대통령실도 아니다. 다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제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혼미하다. 미쳤다. 미몽에 빠져 있다. 미몽에 빠졌다. 근데 선생님 이게 역대 그 전 세계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술에 쩌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옐친
엘친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고. 옛날에 좀 많이 먹었죠 엘친이. 완전 술에 쩔어 있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뭐 둘이 닮았어요 엘친하고. 몸집이 그러네 진짜. 몸집이 푸짐한 게. 네.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할 때도 술을 먹었다고 그래요. 엘친은. 윤석열은 아직 기자회견 할 때 술을 먹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니, 먹어서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프랑스에서 그때 그 엑스포 할 때나 뭐 맨날 지각하고 늦게 오고. 네네 국제 행사에도 시간을 못 지키고.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고 뭐 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정방 센 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 수정방을 갖다 놓고 그냥 뭐 엄청나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어서 다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최혜병 특검 관련된 최혜병의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뒤덮으려고 했는데 막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랑 이종섭이랑 3차례 통화했다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이게 또 간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한남동에서 했다라는 소리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한 거는 기지국은 맞고요. 확실해요. 예, 그건 확실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과연 윤석열이 한 거냐, 김건희가 한 거냐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있는 거죠. 설랑설레가 있죠. 네.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경로설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윤석열이 3번을 전화했고, 네네. 그것을 전후해서 박정훈 대령이 해임됐고, 네네. 또 줬던 걸 뺏어왔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제일 나쁜 거죠. 줬던 거 뺏는 게. 처음부터 안 줘야 되는데. 네. 그 이종섭이 그 다 사인해가지고 잘했네, 수사 잘했다. 그 발표회 가서. 그렇죠.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뺏어온 거죠. 뺏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짓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전후에 이 전화 통화 3차례와 관련해서.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윤석열이 여기에 강력하게 개입했다. 라는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 그동안 왜 이 특검을 그렇게까지 반대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드러난다. 특검을 할 경우에 바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한남동 전화한 사람이 김 씨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밝혀질 경우 김건희다. 그러면 뭐 자기 주인님까지 다치게 다치게 되잖아요. 네, 파블로프의 개로서는 힘든 일이겠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는 죽어도 주인을 살려야 되니까. 자, 그런 거 이유 때문에 아마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겠죠. 예. 그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거 거부하고 이런 게 터지면서. 예.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자꾸 뭐가 많이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막 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나무로 치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 서서히. 예, 서서히 지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때도 결정적인 뭐 태블릿 PC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은 뭐 끝장 날 것 같은데요. 한두 개만 더 터지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실제 지금 뭐 여론조사랄지 그 반감이 지금 70%가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정도면 사실상 이제 뭐 거의 탄핵 분위기인데요. 박근혜랑 똑같은데. 그리고 뭐 거리에도 지금 집회할 때마다 사람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때는 한 20만 가까이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대략 그러면 뭐 한두 개만 더 터져서 물꼬가 열리면 뭐 100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야당이 좀 잘 싸워주는 거,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 국민 항쟁밖에 없네요, 선생님. 국민 항쟁을 해야만 헌법재판소가 쫄아서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 국힘당 내에서도 지금 단일 대오라고 칭찬했는데요. 윤석열이가 단일 대오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이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은 이 국방부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 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 좀 국방부랑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좀 결자 해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한 몸을 거부하는 건데요. 뭐 국힘당 내에도 두 부류 정도가 있겠죠, 사람들이. 하나는 정신적으로 미몽에 빠져 있는 정신적으로 혼미한 하자가 있는 인간. 비정상.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흥분해서 다 잘 될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국힘당에다가 걱정하지 마라. 108석이면 많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황우여가 직접 얘기를 했죠. 직접 그런 얘기를 했죠. 108석이면 많은데 왜? 그게 윤석열을 대변하는 말이잖아요.
자 만약에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총선 참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108석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큰일 거다. 났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황의호가 그게 얘기죠. 108석이면 많다라고. 네네. 당장 머리채 잡히는 거죠. 네. 일로 와 새끼야. 이 자식이 어디서 뭐 헛소리를 짓거려.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황우여가 이름도 잘 안 나오네. 이름 이상해서. 네. 황우여가 선생님 우려라고 하셔도 돼요. 아주 황우려. 우려스러운 놈이에요. 황우려가 108석이면 많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흡족해야 하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반영된 거군요. 그러면 그게. 윤석열은 이 정도 의석으로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엇벗긋하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의 목적은 다수당이 아니고 의회 장악일 것이다. 의회 장악이다. 그래서 자기 세력 손안에 놓고 이미의 시각에 쿠데타나 뭐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의회를 수족처럼 부려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108석이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휩싸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같이 그때 맥주에서 술 처먹고 막 구호외친 놈들. 네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한 떠든 놈들. 네. 근데 개 중에는 또 그래도 덜 혼미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술이 좀 덜 취한 사람들. 다 같이 혼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덜 혼미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덜 혼미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미친 거죠, 저것들이. 이게 지금 이러다 큰일 나는데 우리. 배가 지금 침몰해서 물이 막 새 들어오고 좀 가라앉고 있는데 위에서 미친 듯이 춤추면서 출판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여기 같이 있다가 그냥 다 죽겠구나. 아까 조중동지처럼. 예. 그 김병태 같은 사람이 이런 거잖아. 야 너희들끼리 죽어 그냥. 나는 살고 싶어. 야 이러다 다 죽어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너희들이 다 죽어라. 네. 나는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게. 네네. 뭐 흐름이 가속화되면 더더욱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올 거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스모킹 건들이 그 자체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이제 박정희 따라서 석유 자꾸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박정희가 그러다가 뭐 맞았는데. 뭐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술 먹다가. 자기 측근에게. 뭐 그런 꼴들을 당하지 않겠는지. 그것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박정희 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납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납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예, 선생님. 지난주 저희들이 한번 그 대남 풍선 얘기를 했는데 네. 계속 지금 이게 이어져 가지고 선생님 네네.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북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대남 풍선 날렸고요. 그다음에 네. GPS 교란했고 한 3일 정도 했던 것 같죠? 네네. 네, 그다음에 그 600mm 방사포 네. 우리는 10발 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북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는 18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8발. 선생님 이게 18발 이거 숫자 맞춘 겁니까? 그거 모르죠. 그랬는지 뭐. 아니 혹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18발 그러면은 이런 18 같은 건데요. 아무튼 이제 북한에서 좀 세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때 그 국방성 부상이 네. 그 몇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3가지 얘기했죠. 예, 그 지난 방송 저희들이 했던 얘기죠. 네, 다뤘었죠. 세 가지가 공중 정찰. 정탐, 네. 그다음에 삐라. 삐라, 그다음에 이제 그 서해 경계선, 국경선. 국경선. 북쪽 입장에선. 예, 그렇게 치면은 이게 세 개를 사실 다 한 셈인 건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삐라만 한 거죠. 아, 그리고 서해 그 GPS 교라는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전초전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서해에서 자위권 행사를 하기 위한 전초 작업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런 거고. 네, 그때 정확하게 얘기한 게 그거였죠.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네네. 이 말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사일 같은 걸 쏴서 격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 한 건 아니다. 그건 안 했죠. 지금 이제 GPS 교란 정도 지금 그 정도는 하는 거죠. 그럼 이 600mm 그 18발 그것도 공중 정탐에 대한 그건 아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한 거죠. 북쪽에서 정찰 위성을 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남쪽에서 공중 무슨 편대군 훈련, 네네, 그걸 폭파시키겠다고 비행 훈련 및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네네.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 그러자 이제 북쪽에서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연설하면서 도발행위다, 매우 위험한. 이건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다. 용서 못할 불장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는 그냥 위성을 쏘는데 위성 쏘는데 너희도 쏘고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이거를 시비를 걸고 감히 공격 훈련을 해? 예. 비행 훈련을 해?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선 바로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방사포 18발을 쏜 거죠. 네. 근데 여태 쏜 이 방사포는 전술핵 탑재 가능한. 그래서 실제로 방사포 훈련을 그 핵 발사 종합 체계 있지 않습니까? 만들었다는 거죠. 이름이 뭐였더라? 방아쇠? 네, 그거에 기초해서 쐈어요. 18발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화력 타격 훈련이 아니고 전술핵 공격 훈련이었네요. 네,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공격 훈련이었죠. 그래서 위력 시위 사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건 훈련도 아니고 위력 시위다. 네네, 훈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남쪽을 겨냥해서 우리한테 이런 엄중한 도발을 했으니까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군요. 힘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될지. 그게 356km인가? 뭐 365km인가? 예. 그래가지고 그게 계룡대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남쪽 전역을 거의 뭐 커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 그렇군요. 개전 초에 바로 이제 이걸 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의사를 드러낸 거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번에 그 대남 풍선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북쪽에서 실제로 남쪽을 향해서 처음 한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한 것. 특히 이제 삐라. 네네. 이거는 옛날에는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네. 산에서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북 관계가 조금씩 풀리면서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는 북쪽에서는 일절 삐라 같은 건 보내지 않았죠.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날라온 것은 이제 굉장히 드문 사건이다. 그리고 남쪽에 직접 그 공격이라면 공격일 수도 있는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 하늘을 향해서 보냈으니까. 연평도 이후 처음이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가깝게 살긴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야, 니네 자꾸 그거 삐라 뿌리지 마라, 보내지 마라. 이거 얼마나 그 치우느라고 골치 아픈지 아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골치 아프던데 이번에 보니까. 골치 아프죠. 이번에 그 자동차도 날아가지고 유리가 깨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어디다가 배상 청구해야 되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발빠르게 그건 뭐 배상해 주겠다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성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성기 선생님. 네. 그래서 이 확성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확성기를 하려면 이 9.19 군사합의를 이제 완전히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건데 정지를 시켰어요. 네. 국무회의에서. 네네 정지를 시켰습니다. 선생님 확성기 하면은 네. 북한에서 총을 쏴버릴 거다. 이게 지금 뭐 정세현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총만 쏘겠습니까? 포도? 포를 쏠지 방사포를 쏠지 미사일을 쏠지는 모르지만 최저 대응이 제가 볼 때는 그 확성기를 타격하는 겁니다. 네. 최저 대응이 그보다 더 센 대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이 대북 확성기 문제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다가 극적으로 그걸 막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북에서 얘기한 게 조준격파였어요. 확성기를 조준격파하겠다. 근데 그걸 총으로 격파하겠습니까? 조준격파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북 확성기를 제기하게 되면 거의 전쟁이 터진다고 봐도 틀림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또 네네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했어요. 네네. 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서해 네. 그 NLL 부근에서 네네. 군사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책임 공방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서로 주장하는 국경선이 다르죠. 네네. 남쪽은 NLL을 얘기하고 북쪽은 자기들이 설정한 네. 국경선, 국경선을 해상 말하고. 국경선을 의미하고 이게 달라요. 네네. 따라서 책임 공방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아하. 그러니까 북쪽에서 먼저 했다라고 주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방송이 확성기는 다르죠. 확성기는 여기서 틀었어. 그래서 북쪽에 쐈어요. 그러면 대체로 뭐라 그러겠어요? 불씨를 제공한 것은 예. 남쪽이라고 그러겠죠. 확성기 방송. 이건 책임 소재가 너무 명확하게 남쪽으로 넘어오죠. 전쟁이 터졌을 때. 따라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예, 이런 것은 확성기보다는 서해 쪽, 서해에서의 네, 군사 충돌이 차라리 낫다라고 본다는 거군요. 볼 수 있죠.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또 다른 가능성 미국이 말렸을 수도 있긴 하죠. 네. 네. 확성기 방송 하지 마. 아하. 너무 위험해. 그건 너무 위험하다. 네. 이게 왜 위험하냐면 B라는 민간 단체가 살포한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박상하기가 네, 뿌리는 네. 거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이걸 못 막는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헌재에서도 그것 때문에 합헌 판결한 거고. 네네. 그러자 북에서도 날리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건. 표현의 자유다. 우리 인민들이 보내는 거다. 네. 성의의 선물이다. 똑같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확성기 방송은 민간이 주체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박상희가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고 군대 가는 거죠. 거예요. 군대 가는 거죠. 군대 가는 건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군요. 빼도 박도 못하죠. 군대 가는 거에다가 북쪽은 이미 올해 1월달에 남북 관계를 네. 전쟁 중인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남쪽이 군대가. 네. 이거 전쟁 행위입니다. 심리전은 전쟁 행위로 봐요. 예. 전체 어느 나라나 다. 그러면 북쪽은 자위권 행사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전쟁을 걸어왔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대북 박성기 방송은 곧바로 확전으로 이어질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곧바로 아주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말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일단 그건 하지 마라. 예. 지금 좀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이동식 확성기로 해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확성기로 하면 북한이 쏠 거라는 생각을 지금 정부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리 방송하고 잽싸게 운전해서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이거는 좀 먹힐까요, 선생님?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군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거기 확성기 없었는데. 그럼 남쪽에서 안 하고 어디서 했는데? 북쪽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꼼수를 놓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네네. 조준격파는 박근혜 때 나온 얘기인데 북쪽이 옛날하고 똑같은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항상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올려가지고. 맞아. 이번에 그 오물풍선도 100배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박상하기가 5월 10날인가 날렸는데 그때 30만 장을 날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풍선이 몇 개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엊그제 나온 거 보니까 20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20여 개. 근데 북한에서 지금 풍선 날린 거 국방성 부상이 발표한 게 3,500개 날렸대요. 풍선을. 3,500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단하면서 야 이번에 일단 중단하는데 한 번 더 날리면 또 100배 또 날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확성기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그때 100배를 준다. 조준경보였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한 응징을 할 가능성이 예. 있죠.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꼼수를 쓴다 그래서 전쟁이 안 터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확성기 방송을 예, 하지 예. 말아야 된다라는 네. 것인데 문제는 서부 지역 그 서해상에서 네.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더 위험하군요. 지금. 훨씬 더 위험하다고 네. 봅니다. 거기서는 전쟁이 아주 뭐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아하. 왜 그렇게 보냐면 네. 이 한국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런 짓을 뭐 한다 만약에 오물풍선을 날린다 그러면 네네네.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허. 또 뭐 아니면 뭐 윤석열처럼 정신이 혼미해져서 날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북쪽의 외교나 이렇게 다른 나라를 상대해서 네네. 자기들의 이 국익을 추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계획이 치밀하고. 계획이 치밀하다. 네, 그래서 기어이 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을 회담판으로 끌어내겠다라고 하면 몇십 년 걸려도 끌어내요. 그래서 트럼프랑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또 핵무력 가지겠다. 네네. 핵무장을 하겠다. 어허. 하면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안 할 것 같이 굴면서도 결국 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선 외국에서도 북쪽의 외교를 추구하는 게 굉장히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우발적 사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물풍선 내려온 것도. 네, 이거는 일련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작은 사건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사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정찰 위성을 이번에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해서 이제 오물풍선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많이 썼어요. 남쪽은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전문가들 분석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네. 그건 아니고 네. 북한은 그렇게 안 한다. 다 계획을 해놓은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정찰 위성도 쏘고 그 다음날 오물풍선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서도 오물풍선을 날아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성 외 부상이 네. 그 발표한 게 그 근방이거든요. 또 25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물풍선은 내려왔는데 그 나머지 2개 이것도 좀 진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나머지 2개도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 보세요. 이 작년에 2023년 11월 8일에 네네. 조선중앙통신에서 대한민국 종말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삐라하고 심리모략전 네. 이게 대북 확성기죠. 이 2개가 대한민국 종말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미. 청년 말에 했습니다. 자, 기폭제라는 것은 뭐예요? 폭탄이 있으면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기폭제예요. 네, 네. 폭탄에다. 자, 이제 폭탄에 불을 붙였죠 지금. 네. 삐라를 보냈으니까 이 기폭제자.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올해 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쪽 국경선 그어졌다 그러면서 NLL 네네. 인정할 수 없다. 네네. 거기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이제 네, 서해. 서해. 딱 찍어서 서해를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설에서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NLL 문제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서해 국경선 문제를 가지고 남쪽과 붙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그 B라가 기폭제라 그랬죠? 네. 대북 확성기. 아하. 그럼 서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폭탄이에요. 이게 폭탄이다. 저는 이게 폭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삐라와 확성기는 기폭제. 네. 이걸로 일단 사실 이제 된 거고요. 그렇죠. 이미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폭탄 실제 터지는 건 서해다. 서해다. 왜냐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으니까 예측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선생님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죠. 상황에 지금 들어간 건데 지금 네. 그러면요. 그래서 5월 25일 날 말씀하신 세 가지 공중정찰, 삐라살포, 그 5월 25일이었군요, 그게. 네, 해상 국경선 침범 여기에 관해서 삐라살포 시작했죠. 네. 잠깐 잠정 중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 국경선 침범 문제에 대해서 남쪽이 걸려들었어요. 그야말로 NSC를 열면서 9.19를 네네. 완전히 무효화시키면서 효력 정지시키고 NL 부근에서 군사훈련 재개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도 하겠다.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습니다. 걸린 지금. 거죠. 북쪽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시정연설에서 그거를 여기서 네, 그럼 선생님 터트린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이거를
북한이 이렇게 걸려들기를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제 위기, 탄핵의 위기에 몰리면서 네. 한 손으로는 석유, 한 손으로는 전쟁. 네. 이러면서 북한이 이걸 걸려들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박상학이 그냥 혼자 보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상학이 이거 보내는 거 사실 미국에서 네, 그 네, 네. 수전 솔티인가요? 하여튼 그에다가 네, 돈 네. 다 대주고 윤석열이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실제로 이걸 북한이 걸려들게끔 윤석열은 한거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걸려들게 지금 끌고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북에서는요? 북에서는 북한에서는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겠죠. 이 자식. 아. 근데 누가 걸렸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선생님 그 네. 얘기는 결국은 네. 북한이든 윤석열이든 네. 서로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물러서지 않 수.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쟁에.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로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은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심리 파악이 쉽잖아요. 네. 윤석열은 바보다, 이거 혼미하다 이 정도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윤석열이는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나올 것이다. 분명히 예측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물풍선 보낸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면 윤석열도 전쟁을 필요로 하니까 네네. 물러서지 않을 거고. 야. 그러면 북이 바라는 대로 서해에서 화약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이런 것을 북에서 네네. 하려고 하느냐? 네네네. 결국 이거예요. 이때 북쪽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70년간의 통일 정책을 네네.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쪽과의 관계를 적대 국가 간의 관계, 동족 관계가 아니라 그걸 네네. 바꾼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랑 하려고 했습니다. 북이.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했고 어. 그래서 미국과 싸워서 몰아내고 남쪽을 해방하겠다는 게 북쪽의 목표였다고 봐요. 예. 70년까지 내내. 근데 올해 바꾼 거예요, 이거를. 아. 올해 뭘로 바꿨느냐?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하고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랑 하겠다. 한국이랑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적대 국가가 됐고 주적이 된 거예요, 한국이. 예. 그럼 미국한테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빠지라는 얘기죠. 아. 야, 미국 너희 빠져. 행받기 싫지. 본토에 빠져. 아,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네네네.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가안보보좌관을 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이제 KBS랑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통일부에서도 자기들 뭐 뭔가 정책을 좀 선전해 보려고 네. 데려온 미어샤이모 교수가 갑자기 북한에 핵 기술 전쟁 안 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벙쪘는데 네. KBS가 이제 콜비를 데려온 거예요. 네. 박민혜 방송에서. 네. 근데 콜비가 그 얘기를 했죠. 북한 핵 그거 무서워. 미국 날라오면 큰일 나 이거. 네. 야 한국 너네는 북한 니들이 상대해. 네네. 우리 중국 상대할 건데 네.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 이게 이런 일환인가? 도와주지 않겠다, 한국을. 그러니까요. 북한 전쟁 안 한다. 이 아니 얘기는 그럼 이게 북한에서 말하는 미국 너네 빠져라랑 같은 일맥상통해 버리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죠. 자, 그래서 5월 28일 날 국방과학 연설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저하게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저하한다는 표현은 어려워한다, 꺼려한다. 미국이 꺼려할 만한 힘이 있다 이거예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CBM으로 미국한테 야 니네 개입하면 니네 쏜다. 네, 가만히 네. 있어. 가만히 있어. 라고 해놓고 서해를 해서 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도 이 얘기를 알아듣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쪽에서. 우리는 안 친대잖아. 본토에 그럼 핵 맞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북쪽에서 이런 얘기를 이건 군사 기밀일 수 있어요. 네. 미국을 저하게 만들고 즉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고 한국을 작전 초기에 작살내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얘기를 거의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게 전쟁 작전 계획을 발표한 거다 이런 거의 얘기인가요? 그 급이죠. 그러네. 거의 전쟁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데. 아니 사실 선생님 저는 이거 사실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응이 서해에서 지금 윤석열이 치고 들어갈 건데 네네네네. 북쪽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해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첫째. 네. 두 번째는 5월 25일을 발표한 것 중에서 공중 정찰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나왔어요. 5월 31일 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으로. 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지금이 위험한 시기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이 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국방성이 25일 날 얘기했지. 국가 주권과 안전이익이 침해당할 때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하지 않았냐. 예. 따라서 예측치 못한 재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예측치 못한 재난. 이것도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중 정찰행위도. 그 서해랑 공중에서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서해가 제일 서해가 더 크다.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하. 전쟁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야 이거 그저 매우 위험합니다. 불난 가슴에 석유 붓는 것보다 이게 그렇습니다. 전쟁 위기에 있는 여기에 이 9.19 합의 이게 효력 정지가 더 큰 거네 그러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서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사격 훈련이라든가 네네. 또는 뭐 북쪽에서 주장하는 국경선 넘어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자위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사태가 어떻게 번져질지는 뭐 다들 뭐 예측하시겠죠.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 지금 네. 근데 북에서는 원래 그 올 1월 15일 날 네. 그 해상 국경선 네네. 이거 특정 짓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그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우리한테 안 알려준 거죠. 아 자기들은 했을 수 있다. 해수수가 아니라 했죠. 이미 말을 그렇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경선을 그었다고 표현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1월 그때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네네. 그었다잖아요. 이미. 그게 1월 15일 날 발표한 네, 겁니까? 1월 15일 날 시정연설. 완벽히 그어졌다. 명백히 그어졌다. 그어지는 거예요. 아 그어져 있다. 남쪽에는 모르는 거죠. 어디라는 걸. 안 알려주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야 물어볼 텐데. 네네. 한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예요? 그건 좀 알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알려달라는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 추측만 하는 거예요. 북쪽이 네. 어디까지를 자기 손으로 근 거지? 근데 분명한 것은 NLL하고 크로스된다. 교차된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NLL 아래쪽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북에서는 NLL을 인정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NLL 인정 못한다고. 사실 그 NLL은 미국이 그어놓은 거지. 네, 이승만 네, 보고 야 너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렇죠. 이승만이 지금 거의 뭐 윤석열 급 아닙니까 네, 지금. 네, 그렇게 그어놓은 거지. 사실 뭐 북한이랑 미국이랑 합의를 보고 그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 좀 괜히 심각해져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 파기한 거에 대해서 네. 범국민적인 항의를 좀 하고 싸워야 된다. 철회하라고. 네. 그리고 서해를 중심으로 한 군사훈련 네네. 당장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제일 위험하니까. 예. 그리고 8월에 예정돼 있는 아까 31일 날 발표한 북쪽의 네네. 그 담화가 핵심이 찍는 게 8월 군사훈련이에요. 예. 네. 그때 이제 위험하다 이거죠. 네, 그게 북에 대한 핵 공격을 전제한 훈련이거든요. 이미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네네. 북에 대한 핵 공격을 가정한 훈련이라고. 어허. 그러니까 북쪽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네. 우리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연습한다, 작전을 네. 있을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단 말이죠. 대응하겠다고. 어허.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8월까지. 그러니까 급하게는 서해 분쟁을 막는 게 저는 서해가. 좋습니다. 일단 이제 확성 기방송 안 한다 하니까. 네네. 내일이라 또 한다 하면 이것도 큰일이고요. 아 지금 오늘 내일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박상학이가 때랑 네 오늘 내일 삐라를 날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그건 나아요. 아. 왜냐면 우물폭탄으로 오니까. 네. 이것도 나쁘지만 전쟁이 바로 터지는 건 아니에요. 삐라는. 아 근데 지난번에 오늘 풍선이었지만 네. 이번에 지금 5, 6일 날 날리겠다고 하는 삐라는 또 총을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를 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뭐 그 북쪽 발표로는 네. B라는 수십 배 대응하겠다 했으니까 수백 배, 수백 배, 100배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그 방향으로 올 것 같은데 그나마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폭제라고 얘기하지 B라를 기폭제로 보는 거지 화약 터지는 거는 서해로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봐서. 근데 이게 질문이 자꾸 길어지네요. 이 9.19 군사 합의는 사실 북에서는 이미 폐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폐기했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한테 윤석열한테 야 너 그거 지켜라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북에서 지키라고 안 하죠. 폐기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이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야, 네가 그때 북한 정찰 위성 올라갔을 때 그 2조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열받아서 다 없애버렸는데 또 이제는 니들이 다 없애고 이래가지고 전쟁 위험이 높아졌지 않냐? 이거는 가능한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 윤석열한테 이걸 다시 뭐 복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합의를 북쪽과 다시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정신을 지켜서 훈련하지 말라고 할 수. 훈련하지 마라. 네. 이거 빠른 방법은 선생님 저희들이 이게 윤석열 빨리 탄핵을 하고 그게 제일 확실하죠. 우리가 새 정부를 네. 만들어서 그 정부에서 빨리 다시 군사 합의를 다시 하는 게 남북 빠를 것 관계를 같은데요. 재조정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경계선도 다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일 빠른 건 통일을 하는 건데요. 통일은 지금 북쪽과는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네. 북쪽에서 거부할 거고요. 대화도 아마 윤석열 정권과는 안 할 겁니다. 예. 네네. 지금 대화가 아니라 좀 당장 이번 달에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데 보니까요. 위험한 8월까지 아주 위험하죠, 이 상황이. 예. 이게 지금 약간 좀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막 발생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 버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좀 유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추미애 장관이 네. 탄핵만 답이다. 이런 걸로 육행시인가요? 지금 굉장히 돌고 있어요. 지금 재밌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다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는 그 김복동의 희망에서 저녁 7시에 소녀상 앞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좀 또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고요. 적폐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면서 그 과정에서 손영미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목숨을 달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도 이 언론들, 이 나쁜 놈들 생각하면서 이제 그 분노로 썼던 노래가 있는데 피 묻은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노래를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